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트랙스 2025입니다. 이번 신형 트랙스는 그릴과 사이드미러, 시트와 송풍구에 포인트가 적용된 레드라인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또한 액티브와 RS에는 국내 쉐보레 최초로 온스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온스타는 현대 블루링크나 기아 커넥트와 같은 원격 제어 서비스로서 이렇게 차량 상태 확인 및 원격 시동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량은 RS고요. 전용 배지와 블랙 보타이엠 블랙 루프, 그리고 19인치 휠 등 스포티한 외장이 특징인데요. 컬러는 총 5가지 중 스톨링 그레이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열리는데요. 용량은 725리터로서 수치상으로는 동급 중에서 가장 넓습니다. 다만 요거는 미국식과 유럽식 측정 방식에 따른 차이인데요. 5대를 모두 다 타본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인 공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8인치 계기판에 11인치 인포테인먼트, 무선 카플레이와 프로토 공조까지 직관적인 레이아웃이고요. RS에서는 지금 보시는 젯블랙 앤 레드 포인트의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지만 액티브에서는 아르테미스 포인트 또는 옐로우 포인트, 그리고 레드라인에서는 쿨 그레이 배색의 인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기어봉 포인트도 살짝 달라요. 참고로 기어노브의 작동 피드백은 확실한 편이고요. 오토홀드도 피로도 저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크기는 경쟁차 대비 전반적으로 큰 편입니다. 아르카나를 제외하면 가장 커요. 특히 휠베이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레그룸이 넉넉한 편인데요. 2열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였을 때 키 165cm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3뼘이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 정도가 나옵니다. 편의 옵션으로는 2열 에어벤트와 USB 포트가 있고요. 다만 열선이 빠진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냐? 이번 2025 트랙스는 24.5년형 대비 LT가 레드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른 루프렉과 인조가죽, 시트에 추가로 91만 원이 인상, 그리고 LS와 액티브 RS는 가격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셀토스 대비론 소폭 높은 편이고요. 코나 대비론 저렴, 티볼리 대비론 시작가는 낮지만 최고 트림은 높은 편, 마지막으로 아르카나 대비론 시작가와 최고가 모두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경쟁차간 세부 옵션 비고는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시고요. 현재 2025 트랙스는 액티브 트림에 선루프,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넣어서 2,966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소형 SUV로서의 가격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트림은 레드라인으로 내리시고요.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11인치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넣은 2,705만 원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트랙스는 레드라인부터 앞좌석 열선에 프로토 에어컨, 2열 에어벤트와 스마트 키가 기본이고요. 여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디스플레이 크기까지 업그레이드하면은 경쟁차 대비 우위점이 꽤 생깁니다. 딱 요 정도가 가장 실속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트랙스의 1년 유지비는 291만 원으로 코나와 아르카나 대비론 4에서 19만 원이 더 들고요. 셀토스, 티볼리 대비론 5에서 21만 원 정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공해 3종 혜택으로 공영주차장 50% 할인도 돼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꼭! 짠! 2025 트랙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시승하게 될 차량의 정보는 RS 트림에 선루프와 테크놀로지 팩이 더해져서 차량 가액은 약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로 휠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연속된 방지턱과 약간의 오르막이 포함이 되어 있는 도로를 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소형급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연속된 방지턱을 지나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잔여 진동이라든지 불쾌한 진동, 노면을 어느 정도 읽어주면서 또 충격은 부드럽게 흡수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앞바퀴는 38 psi, 뒷바퀴는 33 psi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승차감 부분에서 딱히 감점될 만한 요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디어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숙도 위주로 체크를 해볼게요.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중이고요. 요랬을 때 주행 데시벨은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동일하게 시속 80km입니다. 이제 닫아볼게요. 차폐감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급, 소형 내에서만 봤을 때에는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로드 노이즈가 조금 많이 올라오는 편에 속해요.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 이런 데를 갔을 때 포트홀 진동보다 소음으로 좀 더 많이 알려주는 타입입니다. 참고로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노면 상태에 따라서 편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식 변경이 되면서 이 윈드실드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미적용이 되었는데요. 초기형의 이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있었던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윈드 노이즈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더 들어오긴 하지만 체감상의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24.5년식과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5년식 이렇게 두 번의 연식 변경을 거치면서 성능감의 변화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기는 한데요. 그래도 뭔가 세팅감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밟아볼게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밟자마자 엄청난 보밍음을 내뿜으면서 쭉 고RPM을 쏴주는데요? 와, 거의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레드존은 6000부터 7000rpm까지 위치해 있는데요. 거의 레드존 근처까지 인접을 하면서 고RPM 사용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3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GM의 CSS 프라임 신형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139마력의 22.4토크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막 뭔가 퍼펙트하고 경쾌한 가속력을 내는 세팅값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밟아봤을 때 내가 운전석에 타고 엑셀 실제로 밟아봤을 때 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상당히 경쾌하면서 이 차가 공차 중량이 약 1300kg대에 위치하거든요. 동급과 비교하면 약간은 라이트한 체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벼운 몸놀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쾌함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지금 80km 정도고요. 다시 한번 엑셀링 해볼게요. 제가속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줍니다. 이게 뭐 엔진음은 좀 약간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3기통의 1.2 그러니까 배기량이 정말 작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고속 한계치가 정말 넓습니다. 보통 요 1.2 엔진으로 요 정도의 고속 한계치를 내려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차량 무게도 가볍고 또 이 신형 개량형의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고속 한계치가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통의 차들은 D드라이브에서 내가 몇 단을 쓰는지를 패들 시프트나 아니면 뭐 기어 레버로 따로 조절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D드라이브에서는 별도로 내가 몇 단을 쓰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D드라이브 아래쪽에 로우 기어가 있거든요. 로우 기어로 바꾼 다음에 봐야지 내가 몇 단을 쓰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가 조작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차가 알아서 가준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습니다. 코너를 돌면서 신형 트랙스의 손의 능력을 느껴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70km로 주행 중입니다. 상당히 날렵한 핸들링이 인상적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전륜 기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무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무게 배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차량이 무게가 하부에 집중이 될수록 이렇게 코너를 돌아 나갔을 때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운전자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딱 그렇습니다. 무게가 하부에 잘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지고요. 차량이 기울어지는 롤링 현상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볼게요. 하체가 진짜 탄탄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고 나서 약간의 롤링이 있기는 하지만 금세 접지력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컨티넨탈 컨택트 타이어가 트랙스하고 궁합이 상당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야, 리어도 바싹바싹 따라오고 스포티한 성향이 녹아 있습니다. 출력이 월등한 차량이 아니기는 하지만 기본기가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 조향이라든지 코너로 돌아 나갔을 때 느낌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RS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고요.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약 50km 정도 주행을 한 결과 실연비는 14.4km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막히는 도로보단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해서 그런지 실연비보다는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트랙스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승차감 위주로 느껴볼게요.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 중인데요. 요랬을 때 약간의 진동들이 탑승자에게 전해지고 있는 타입입니다. 특히나 충격 감쇠가 약간 다이내믹한 편이기 때문에 편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소형 SUV임을 감안했을 때에는 평균적인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우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많이 흔들렸죠. 이번에는 좌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소형 SUV를 타서 그런지 다소 승차감이 좀 다이나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랙스는 최고 풀옵션을 가더라도 2열 서스펜션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1열, 2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지금처럼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나 포트홀 같은 구간을 넘었을 때는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충격도 탑승자에게 많이 전해지는 타입입니다. 그래도 동급 경쟁차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5 트랙스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트랙스의 에어백은 총 6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NCAP 기준 83.6점으로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은 애플 카플레이의 간헐적 연결 끊김, LS 트림 가죽 시트 및 알로이 휠 선택 불가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2025 트랙스 어땠냐? 일단 쉐보레 특유의 쫀쫀한 주행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체 감각이 확실히 탄탄해요. 또한 온스타와 전반적인 옵션 구성도 만족스러웠고요. 디자인은 다시 봐도 예뻤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살짝 옅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저렴하긴 해도 경쟁차와의 간극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온스타의 적용 범위도 상위 트림 한정이라는 점, 요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